그 다음으로 갈 곳은 좀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비엔티엔이 사실은 저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나라의 도시의 수도의 모습이 아니라 방콕에서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방콕에서 너무 현란한 밤을 보내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쓸쓸할까,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갈 도시는 레저의 도시 방비행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방비행. 제가 생각하는 그 레저 영상이나 블로그 같은 데서 봤었던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물이 쭉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방비행이야말로 정말 라오스 여행의 그 진수를 보여주고요. 이곳이야말로 레저의 모든 것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자연이 만들어주는 진짜 엄청난 진정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석회암으로 된 산이죠. 석회암산이 만들어내는 절경이 정말 대단하고 그 석회암산을 배경으로 즐기는 레저가 정말 뿅 가게 만드는 거죠. 비엔티엔하고는 확실히 지금 느낌이 다르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블로그 들어가서 봤었던 적이 있습니다. 비엔티엔 얘기하실 때 실망스럽다 이런 글도 쓰셨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볼 게 없다. 너무 조용하다. 네, 저는 실망스러운 거는 실망스럽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실망스러운데 너무 좋았다 이렇게는 안 하고 실망스러운 거는 실망스럽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방비행은 반대로 얼마나 대단하길래? 네, 정말 저는 제 느낌은 이 그랜드 캐년이 안 부러웠고요.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 중국의 계림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 그 할롱베이가 있다면 라오스에는 그 방비행이 있다. 할롱베이에도 비견할 수 있는. 방비행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 재미있는 게 방비행도 현지 발음으로는 왕위왕입니다. 왕. 이것도 얄밉습니까? 이것도 좀 얄미워서 이게 위양짠과 더불어서 아니 이게 방비행보다는 왕위왕 좀 어떠세요? 어감이 왕위왕. 왕 이런 느낌? 저는 그 방비행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재밌는 게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되게 적네. 연간 18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라고 하니까 368 6배, 현지 인구의 6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기 레저를 즐기러 오고요. 도시도 작아요? 네, 도시도 작습니다. 도시도 작고요. 크지가 않고요. 한국의 그 TV 프로그램이 이 방비행을 띄우는데 또 인구 증가에 한몫을 한 것으로 저는 꽃보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리틀 코리안 타운이라고 이 불러도 될 만큼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맞아요. 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인기가 좀 떨어진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보다. 근데 이게 또 언제 다시 살아날지 모르겠고 워낙 레저가 좋기 때문에 이도저도가 한번 다시 뛰어보도록 하죠. 이도저도가 다시 이제 방비행을 띄우는 그런 에너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가면 한국어 간판도 많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여행하기는 편하겠어요. 여행하기는 편하고요. 그 이방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지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역사와 문화를 논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레저 도시 가서 뭐 역사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는 좀 릴렉스 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뭐 놀러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는 그 문화와 역사보다는 그 레저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저는 3년 전에 갔습니다. 사람 많을 때 가셨겠네요. 그때 사람 많을 때 갔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였습니까? 그때 갔을 때는 그 물반 고기반이 아니고 그 한국 사람 반, 나머지 전 세계 사람 반. 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가서 만나서 뭐 용산구에서 오셨어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저 서초구에서 왔는데 막 이러고 얘기하고. 동네 사람도 만나겠네. 거기서 심지어 동문회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갑자기 얘기하다 너무 많으니까, 무슨 고등학교? 그랬더니 무슨 고등학교? 후배구나. 진짜 많구나.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푸켓 가서 문화와 역사를 얘기 안 하듯이, 방비행에서도 그 역사와 문화보다는 레저를 얘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겨보시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부터 즐기죠? 그래서 처음 즐길 레저 활동은 스포츠죠. 그 튜빙이라고 아시나요? 전혀 모르겠는데. 튜빙? 그 튜빙이 튜브에서 나온 겁니다.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 정말 그 방비행을 휘감아 흐르는 강 이름이 그 송강입니다. 송강인데 그 송강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튜빙인데 그 튜브를 타고 저 상류에서 하류까지 이렇게 천천히 처음에 좀 빠르죠. 상류니까. 상류에서는 좀 빠른데 하류로 내려올수록 점점 그 유속이 좀 느려지기 때문에 느긋하게 튜브에서 풍경을 즐기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내려오나요? 그래서 긴 거는 한 2시간 코스가 있고요. 아니, 내려오는 게 2시간이나 걸려요? 예, 2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2시간 코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길기 때문에 이게 약식으로 좀 짧아져서 1시간 코스도 있고 뭐 30분 코스도 있고 20분 코스도 있기 때문에 그거 타고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고 또 너무 길다 보니까 튜브 위에서 뭐 화장실도 가고 싶고 뭐 배도 고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려오다가 곳곳에 나무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이 있는데 오두막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관리 요원들이 떠내려오는 튜브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면 그 사람이 이렇게 깡통에다가 돌을 집어넣어갖고 이제 무겁겠죠. 깡통에다 돌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던져주는구나. 휙 던져서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거의 뭐 다 맞춥니다. 이렇게 휙 던져주거든요. 그럼 그 깡통이 튜브 앞에 딱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딱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주죠. 이게 끌어서 오두막으로 오면 오두막에서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한 대 피고 뭐 무슨 음료수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제구력이 좋네. 네, 제구력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메이저리그 뭐 이런데 가시면은 유현진 투수가 되지 않을까. 대단한 내공이십니다. 아니 그럼 튜브를 단체로 타는 거예요? 아니면 1인이? 1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튜브? 네, 그 1인 1튜브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튜브에서 이렇게 쫙 타고 내려오는 맛이 너무 좋고, 뭐 안전 뭐 이렇게 뭐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튜브 자체가 안전 도구니까 내려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구멍난 튜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기 전에 이게 구멍이 없는지 물에 집어넣어서 뽀글뽀글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 튜브가 구멍이 난 튜브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물도 깊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이 근데 깊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는 조금 깊은 데가 있는데 보통 가슴 정도에서 끝납니다. 더 내려오면 그 배꼽 이하로 내려가니까 아주 낮은 뭐 강인데 사실은 뭐 개천 정도라고 보면 되니까 그렇게 좀 위험하진 않고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햇빛이 강하니까요. 그 선텐 크림 선크림이죠. 선텐 크림은 아니고 태우면 안 되고 선크림을 항상 바르고 다니셔야 되고 안 바르면 이제 밤에 고생하는 거죠. 뭐 다 타가지고 뭐 으악하면서 알로에 크림 바르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과 소지품을 넣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방수팩? 방수팩을 필수로 갖고 가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음주를 또 많이 하시면서 튜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음주 운전이 아니고 음주 튜빙이 되겠죠. 근데 이게 2011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27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음주 튜빙을 하다가. 한 해예요? 네. 깊지도 않은데? 네, 깊지도 않은데 심장마비로 윽 하면서 돌아가시고. 진짜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정말 음주 튜빙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술 먹고 하는 것은 뭐든지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또 술을 먹으면 또 이성을 잃지 않습니까? 브라이언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네, 저 같은 맥주파들은 정말 그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내에서 그 6만 깁의 보증금을 내고 또 6만 깁의 대여료를 내면 그 튜빙이 시작하는 그 상류 지점까지 그 썽태우로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타고 쫙 내려오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저렴한데요. 만깁에 1,300원이었으니까 6만깁이면은 한 8,000원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한 8,000원 저렴하네요. 보증금 내고 8,000원 뭐 그들한테는 크겠죠. 달랑 튜브 하나 빌려주고 재료비 하나 안 들고 또 그렇긴 하네. 네, 비싼 거구나. 전부 다 강의 해결해주고 가게 물결이 해결해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튜빙. 네. 재밌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즐길 투어는 그 탐남 투어라고 합니다. 흔히 동굴 투어라고 하는데, 요 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이라는 뜻이고, 탐이라고 하는 것이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동굴? 네, 남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동굴, 물. 네, 그래서 물동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물동굴 투어인데. 탐나네요. 네, 반은 물이 차 있고 반은 이제 이 물이 안 차 있는 그런 동굴 상상이 되시나요?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반은 물이니까 요 가슴까지, 요 배꼽까지 오는 거고 반은 이제 그 이렇게 공기가 있는. 배 타고 다니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튜브를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 로프가 있는데 그 로프를 이렇게 당기면서 한 500m 정도를 가는데 그 500m가 동굴 안에서는 굉장히 깁니다.
바깥에서 500m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500m를 그 로프를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머리에 랜턴을 달고요. 랜턴을 달고 이렇게 계속 줄을 달리면서 가는데 위험하진 않겠죠? 굉장히 몽환적입니다. 딱 하나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 발바닥 쪽에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중화라 그러나요? 수중 신발? 아쿠아 슈즈를 신고 가셔야 되고. 튜브를 안 타면? 네, 그냥 일반 쪼리 같은 거 이렇게 신고 가셨다가 쪼리 이렇게 흘려서 잊어버리시고. 어둡고, 또. 네. 그러다가 또 거기에 무슨 발톱 빠지시고 이렇게 돌에 부딪혀가지고. 네. 그럼 여기 라오스입니다.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거의 없어요? 병원이 있더라도 아주 한 50km 나가야 되겠죠. 50km 나가고 그러니까 수중화를 꼭 신고 다니시면 좋고요. 여기서 다치면은 그 누구도 그냥 불행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게 밖에 나오면 여기가 여기 열대지방이고 덥지 않나 그러는데 물 안에 하반신이 거의 1시간 이상 잠겨져 있다가 밖에 딱 나오면 여기 또 1시간이요? 500m 정도면은 그렇습니다. 그게 직선이 아니라 구불. 오래 걸리는구나. 네, 또 앞사람이 못 가면 저도 덩달아서 못 갑니다. 줄 잡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사람이 이렇게 못 가면은 뒷사람도 못 가니까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추워요? 춥습니다. 밖에 나오면 오돌 저는 막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윈드 브레이커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갖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필요가 없네요.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막 떨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럼 라오스나 에어컨이 어떻게 많이 있나요? 라오스는 비엔티엔 같은 데 가면 에어컨이 있는데 이 방비행만 가도 아주 좋은 호텔 5스타는 여기 아예 없죠. 시골이니까. 그래도 좀 별 개수가 있는 그런 호텔에 가시면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없는 게스트하우스도 많습니다. 그냥 선풍기만. 선풍기만 천장에서 돌아가는 그런 데도 사실 많이 있죠. 오히려 비엔티엔에는 그렇게 조금 아까 실망을 하셨지만 에어컨은 많이 있었고. 에어컨은 꽤 있었고 이 방비행은 있는 데도 있고 덥구나.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탐남, 이 동굴 이 투어를 한번 가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또 하나는 롱테일 보트라고도 하고 슬로우 보트라고도 하는데 전부 물이구나. 네, 물입니다. 여기는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과 물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좁고 긴 나무배를 타고 강을 내려오는 것인데 그 튜빙하고는 맛이 또 달라요. 튜빙하고는 맛이 다르고 나무배. 보트 한 대에 2명이 탑승을 합니다. 아이고 3명 여행 가면은 1명은 따로 타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명이 앞뒤로 타게 되고 튜빙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근데 이 보트에 작은 모터가 달려 있어요. 모터가 달려 있으니까 자기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셔도 되고. 근데 운전을 해요? 진짜? 네, 운전을 합니다. 진짜요? 운전을 하면서 내려오고 좀 알려줍니다. 운전하는 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나오면 되고. 근데 우기 때는 물이 많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지인이 동승을 해서 운전을 해줍니다. 위험하니까? 물이 없을 때는 이렇게 쉽습니다. 그게 어떻게 돌려라 하면은 그게 이제 가게 되고. 근데 우기 때는 현지인이 동승을 해서 운전해 주기도 하는데 요건 한 10만 킵 주셔야 되니까. 꽤 되네. 요거는 한 13,000원 내는 건데 튜빙하고는 좀 맛이 다릅니다. 배 위에서 물 위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자기 하반신을 물에 담그고 내려가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이거 재밌겠네. 네. 다음은요? 또 하나는 JJ 같이 팔 힘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카야킹이 있습니다. 카야킹은 아시죠? 카약, 네. 스스로 노를 저어서 강물위를 이동하는 것인데 이거는 더 비쌉니다. 12만 킵 정도 주셔야 되고. 오히려 몸을 써야 되는데 더 비싸군요. 네, 더 비쌉니다. 이게 참 이상한데요. 그래서 급류에서도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급류에서는 못하고 하류 쪽에 잔잔한 데서 이렇게 해봤는데 요거 평소에 팔 운동 안 하시는 사람이 가서 요거 카야킹 이렇게 하면은 금세 근육통 와서 그 다음날 엄청 힘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JJ 같이 이렇게 팔뚝이 좀 두꺼우신데요. 감사합니다. 팔뚝이 두꺼우신. 인스타그램 보니까 그냥 쉬지 않고 턱걸이를 20개를 하시던데. 22개였어요. 22개였습니까? 22개 하시는 분인데. 25개 25개도. JJ 같은 분이 가면은 이제 카야킹이 재밌는 거고.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한 이게 10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날. 맞아요. 이게 카약 하시는 분들 이 장난 아닙니다. 네. 팔뚝이 이렇죠. 카야킹을 즐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고요. 짧게 했고